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많이 예. 안 모였더라고요. 예.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은 그 다들 이제 꾹꾹꾹꾹 예. 눌러서 참고 있는데 이게 어느 국면에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네. 터질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시 후 10시에 국회 가방위에서 열리는 청문회 가시네요. 청부민원 진상규명 청문회. 예. 네.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가는데 또 참고인으로. 황당한 거는 네. 이 의혹 청부민원 의혹의 당사자인 유일임 위원장이 안 나와요. 예, 이거는 뭐 편향적이고 정치적이다 하면서 안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안 나오니까 사실 안고 없는 찐빵처럼 될 텐데. 네. 제가 7월인가요? 그때도 청문회 한번 나갔었는데 그랬죠.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이 유일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 수백 건을 내기 시작한 게 작년 9월 4일이에요. 9월 4일. 9월 4일이 오기 전에 빨리 서울 양천경찰서는 유일임 위원장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해서 통화 내역을 확보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국회 청문회 참고인 자격으로 얘기했어요. 네. 안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어. 반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 공익 제보자들 최근에 자기들의 신원을 밝혔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자택 영장까지 지금 최근에 집행을 했거든요. 세상에.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사실을 보도한 저도 이제 통신 조회를 당했더라고요. 그 사건을. 그러니까 오히려 예. 공익 제보자들을 지금 탄압하는 양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뭐 한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인데 예. 50 때 있던 일이 지금 이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죠. 네. 이 제가 보기에는 검찰과 검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의 태도에 따라서 그 이 정권의 운명도 좀 바뀔 거다. 물론 국민의힘은 네. 조금 뭐 분위기가 흔들리는 분위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검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풀리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김대남 전 비서관 네. 대통령실의 고발 사주 의혹 개입 예, 이것과 유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사건 예, 이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저희가 수요일쯤 네. 저희 언론장악 공동 취재단이 있어요. 예, 뭐 예. 한겨레 신문, 뭐 예. OYTV, 오마이뉴스, 예. 뭐 시사인, 미디어 오늘 해가지고 예. 5개 매체가 모여 있는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했던 지점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방심위의 그 유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이 대통령실이 개입한 기획이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진짜 사이즈가 엄청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고발 사주. 근데 충분히 개연성 자체는 있어 보이는데 증거가 없었잖아요. 예, 근데 그 자백이 나온 증거들을 저희가 이제 찾았어요?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오. 100%의 증거는 아니더라도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예. 연결 지점을 찾아냈어요. 아. 찾아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는 또 어느 생각을 하냐면 예, 뉴스타파에 대한 검찰 수사. 예, 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거 절대 자연 발생적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 방심위의 청부민원 사건은 예. 뉴스타파에 대한 검찰 수사와 동시에 시작됐어요. 물려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그러면- 물려 있고 예. 고발 사주든 뭐든 다 연결이 돼 있고 인물과 인물이 같은 인물들이에요. 같은 인물들이고 저희가 또 의심하는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하지 않았냐라는 의심하는 지점들도 네.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취재를 저희가 하겠지만 저희 혼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대 취재를 하는 것이고 5개 매체가 또 의향이 있는 매체들은 같이 할 거고 또 이명수 기자가 취재한 것들 아직 보도하지 않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여론 조작과 관련된 게 있어요. 저희가 취재해왔던 것과 이명수 기자가 확보한 그 녹음들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더라. 그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이어서 공개를 해야죠. 네. 근데 단순히 공개하는 게 아니고 수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제가 좀 잘라서 여쭤보자면 일단 수요일 날 보도될 예정인 그 언론장악 공동 취재단 보도 내용 가운데 방심위가 했던 청부 민원과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했던 고발 사주가
만나는 일종의 예, 증거, 네. 증거가 현출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거죠. 그 부분이 보도가 정확히 저희는 기본적으로 또 실명 보도가 원칙이라 그렇죠. 뭐 다른 데는 처음에 김대남 이름도 못 썼잖아요. 네, 맞아요. 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왜냐하면 뭐 전직 선임 행정관이지만 직급이 공직이 선임 있- 행정관이지만 직책이 시민소통 비서관 직무 대리였기 때문에 예. 비서관급 이상은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름과 육성 음성 변조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저희는 그리고 검사들 문제 할 때 전부 다 실명 보도합니다. 네. 뉴스타파의 원칙이에요. 그거는. 예. 검사들은 자기들 스스로 상급 이상의 이제 평검사도 상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스스로 급수가 원래 없는데 맞아요. 자기들 스스로 고위 공무원이라고 나는 자부심을 갖고 차관급이야 막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실명 보도를 해줘야죠. 저희가 무슨 뭐 김모 검사 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보도를 보시면 되고 이제 당장 내일도 하나의 보도가 나갈 텐데 예. 오늘 저녁 9시에 예. 서울의 소리하고 그 장인수 기자 저널리스트에서 예. 두 번째 당무 개입이라는 그렇죠, 당무 주제로 개입 나오죠. 하게 돼. 그 굉장히 그 녹취록이 많아요. 당무개. 그래, 장인수 기자 그걸 잘 뽑아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예. 잘 보세요.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는 김대남 씨가 행동하는 이유는 있어요. 항상 목적이 있어요. 뭔가 얻어야지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업에 대한 취업입니다. 공기업 취업. 근데 서울보증보험 감사위원 자리는 예. 대부분의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데는 금융계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이라는 데는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94% 대주주기 때문에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갈 수 있습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못 가잖아요. 저는 예. 금융계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김대남 씨 금융계 경력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 건축 무슨 건설회사 다녔다면서요. 없는데 예. 이분을 서울 뽑은 보증보험에 거죠. 뽑았는데 자기 스스로 재밌는 거는 자기 스스로 예. 낙하산 채용을 암시하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아마 본인의 육성 아니 자기가 얘기를 해요. 거의 자백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마 그런 또 국회 요구 자료 그 객관적인 자료랑 이게 일부가 오늘 그 장윤수 기자가 네. 서울의 소리에서 밤에 밝힐 것이고 내일 저희가 이제 거기보다 또 한 발 더 나가서 예, 수요일 날 보도. 아니요 수요일 날 보도는 유일임 유일임 거고. 그리고 일단 내일도 예. 장 기자님 그 보도보다 그걸 보태서 예. 플러스 알파로 예. 내일 나갈 텐데 예. 저는 이 채용 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무슨 뭐 청부 민원이다 고발 사주다 이러면 이렇게 덩어리가 크잖아요. 사이즈가 특정이 잘 안 되고 예. 수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채용 비리는 너무 쉽잖아요. 간단하죠. 예. 예. 채용 비리는 수사하기 쉽잖아요. 예. 명백한 채용 비리거든요. 채용 비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단독이다. 예. 김건희 여사가 연루가 돼 있어서 채용 비리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그런 있다. 그런 정황들이 예. 아니 스스로 얘기합니다. 아, 스스로. 김대남 씨가? 예, 스스로 얘기하기 김대남 때문에. 씨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채용 근데 비리. 이제 제가 저 중요한 것은 예.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은 뭐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데 중간에 또 누구 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거치는 사람이 지난 대선 전국에서 예. 비선인에 만에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어. 이 김건희의 비선들이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김대남 전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와 직접 소통한 정황은 좀 어렵다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 메신저가 있잖아요. 네. 그 메신저가 지난 대선 전국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람이다. 어. 비선 라인이다라는 예. 의심이 있고 아니 의심이 아니라 본인이 얘기를 해요. 예, 본인이 예, 얘기해서 예. 뭐 반론이고 뭐고 받고 싶은데 계속 전화 꺼놓고 도망가 있어요. 예. 뭐 떳떳하면 그냥 출근하면 되고 아, 김대남 씨 지금 출근 못 하고 있어요? 저희 갔는데 뭐 만날 수도 없고 뭐 그 비서실에서 막으니까 네. 그리고 전화 자체가 계속 꺼져 있기 때문에 반론을 못 받는 형국인데 채용 비리가 맞다면 낙하산 채용은 당연한 거고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의 입김과 압력으로 채용이 됐다면 그 당연히 수사하고 그건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 인사 개입 의혹까지 계속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단서가 없어서 그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 가지고 갔을 때 뭐 금융위원 인사 청탁하는 것 같더라라는 정도지. 지금 보세요. 그 금융위원이 예. 시점을 봐야겠죠. 예. 그 얘기를 들었던 시점. 그게 그 당선되고 얼마 안 있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봐야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 제대로 안 밝혀졌잖아요. 예, 누군지 뭐 제대로 안 밝혀졌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실현이 됐기 때문에 예. 보면 되죠. 이분 10분 만에 뭐 그냥 만장일치로 예. 통과를 했다는데
여러 가지 의심 포인트는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서울보증보험은 서울시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예금보험공사. 아, 그냥 예금보험공사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구만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국회에서도 현직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네.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돈데 현직 국회의원이냐 대통령실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예. 이분이 자기가 스스로 그 응모 그 공개 채용에 예. 내가 응모해서 내 실력으로 됐어라고 말 못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 부분 아마 보도 나가고 하면 저희 볼 텐데 이분의 했던 지원서랄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손에 곧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낸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내가 사장보다 더 높아라고 얘기해요. 왜? 나는 정부 쪽에서 보낸 사람이잖아. 아니 그것도 녹음에 있어요. 자기 스스로 지금 낙하산 채용이란 거 아니야? 예, 나 예. 정부 쪽 정부- 이거는 엄연한 공개 채용이에요. 세상에. 근데 정부에서 나를 보냈다고 하니까 예. 난 꽂혀서 내려가서 간 거야. 아무도 나 못 건드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그 민영삼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코바코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써낸 네. 광고공사에 써낸 맞습니다. 예, 네, 내용을 네. 보면 공란이 엄청나게 많다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뭐 종편 출연 기록 이런 거를 써서 냈다는 건데 그 이분도 사실은 상당히 의심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데 특히나 김대남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상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서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수사하면 딱 떨어지는 거다. 근데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네.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늘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재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재판은 지난 24일 근데 이제 판사가 그, 18분 만인가 뭐 휴정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재판은 처음 봤는데 네. 대대적으로 수사팀을 꾸렸고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특별 수사팀이었어요. 작년 9월 7일 정도에 이제 발족이 됐는데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저희가 그런 팀을 꾸린 적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검찰에서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팀이 출범했다는 게 작년 9월 무슨- 7일자 연합뉴스 등 모든 매체의 기사인데 도하의 모든 언론이 다 쓰고 엄청나게 수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11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뭐가 안 나오니까 네. 저희가 꼭 그런 거를 한 건 아니다. 무슨 팀을 꾸린 건 아니라는 식으로 부정을 하는데 이 정도 대대적인 특수부 검사 10명 이상을 투입한 거면 맞습니다. 사실상 엄청난 규모잖아요. 근데 수사 결과 발표를 단 한 번도 못 했잖아요. 발표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기자들 출입 기자들 불러다가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그것도 한계에 부딪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채 빈손 사실상 껍데기만 재판에 넘겼는데 이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의 허경무 부장판사 재판장인 이분이 간단치 않은 분이더라고요. 네. 이분이 지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재판도 하고 있어요. 예. 보니까. 근데 저는 이런 판사분이 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예. 검찰의 공소장을 검증했습니다. 이분이 재판정에서 예. 명예훼손 사건인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 많이 넣어놨어? 뭐 이재명 예, 공산주의자 예. 이런.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5만 페이지의 증거 기록 검찰이 네. 재판부에 냈던 자기들이 수사했던 기록을 냈잖아요. 일부를.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이재명.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그걸 확인하기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사건 왜 수사했을까? 시작 왜 했을까? 딱 두 가지였죠. 이재명 잡자. 뉴스타파 저것 들고 잘 됐다. 짝 걸렸다. 봉지욱이까지 저기가 있네. 김건희 여사가 저 알 겁니다. 잘. 알죠. 예, 왜냐하면 예. 지난 대선 때도 예. 박사 논문 예, 표절. 표절이었을 때 예. 사과했잖아요. 12월 말에 2021년 12월 9일인가요? 그날 JTBC 저희 탐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을 또 썼어요. 네, 석사 논문 표절을 그날 보도를 그날부터 하고 거의 한 달을 했어요. 예. 저희 그때 제 그 같은 팀이었던 저희 팀원이었던 오승열 PD가 석사 논문 그 표절을 어떻게 밝힌지 아세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승열 PD가 대단한 거죠. 석사 논문은 그래도 그 굉장히 좀 나름대로 그 숙명여대 미술 네. 교육대학원에 쓴 거잖아요. 파울 클레라는 뭐 추상주의 화가의 예. 파울 클레를 분석한 건데 석사 논문은 딱 이렇게 카피킬러 프로그램에 넣었을 때 예. 표절률이 안 나와요. 근데 뭘 베꼈냐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본 거잖아요. 예. 근데 오승열 PD가 베꼈을 법한 파울 클레라는 사람에 관련된 논문과 단행본, 잡지 이거를
다 갖다 예, 놓고 워드로 다 쳐가지고 세상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갖다가 붙여보니까 40몇 프로가 나온 거예요. 야, 똑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카피킬러 프로그램 안에 없는 예.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뚜껑 열리겠죠. 이거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세상에 이것까지 갖다가 예. 분석을 해서 뚜껑 열리고 저희가 보도를 어떻게까지 하다니. 했냐면 그때 당시 지도 교수님 예. 양평에 계시더라고요. 저희 저 기자 PD들이 가서 예. 근데 인터뷰 딱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 기소교수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표절. 그때는 이제 아이고야. 표절에 대한 기준이 없었을 때긴 한데 네. 당연히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지도 교수님께서 일가를 해주시고 네. 미술관 큐레이터 경력 보니까 다 가짜야. 미술관 큐레이터면 미술관 저 관장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가짜 경력과 본인의 석사 논문 표절 그래갖고 숙명여대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최지연 대변인인가요? 그 대통령실에 있는 네. 그분하고 김건희 여사의 반론을 받으려고 본인한테 계속 제가 카카오톡을 많이 보냈는데 이게 말고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좀 무속이 심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들도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중요한 가겠습니다. 포인트는 네. 이런 것 같아요. 이 재판에서 허경무라는 재판장이 검찰의 공소장을 검증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재판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이런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도 좀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데 전혀 그렇게 아니죠. 전혀 그런 아니죠. 분위기는 아니다. 자기들은 네. 무조건 잘했다고 했죠. 잘했다. 그래서 이날 지난 24일에 공소장을 앞에 준비기일 3번 하면서 공소장이라는 거를 변경했잖아요. 그 검찰의 자존심과 같은 건데 네. 71쪽이었던 공소장에서 15페이지를 지웠습니다. 56쪽으로. 그것도 판사한테 혼나가지고. 네. 근데 이날 24일에 공소장의 내용이 뭔지 공소요지라는 걸 검사가 낭독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본 재판이었습니다. 네. 근데 재판 시작 한 20분 안 돼서 한 18분 만에 검사가 이렇게 막 읽고 있잖아요. 네. 파워포인트까지 띄웠어요. 자랑스럽게 이렇게 탁 읽고 있는데 에이 잠깐만 하지 마. 뭐 이렇게 되고. 멈추라고 예. 딱 얘기하면서 공소장에 없고 심지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너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안 되겠어. 네. 니네 파워포인트 내가 좀 봐야겠어. 그러니까 휴정을 선언해요. 20분간 휴정을 하면서 네. 판사님이 가갖고 파워포인트를 꼼꼼하게 다 보고 온 거예요. 네. 보고 와서 딱 하는 말이 이 프레젠테이션 오늘 하지 마. 검찰로서는 완전히 좀 심지어 공소장에 없는 내용도 있어요 여기. 그리고 오늘 이거 읽지 마. 니네 지금 이거 법정에서 이거 읽는 거 여기 네. 기자분들 많이 와 계신데 네. 기자들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야? 어머 그렇게까지.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한 거예요. 이 황경문 재판장은 굉장히 그걸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예. 저는 자기는 언론 기사 안 본대요. 예. 언론 플레이 해봤자 나한테 영향 못 미친다고 그 앞전에 이미 얘기했고 예. 이날도 기자들 앞에서 예. 언론 플레이 쇼하지 마라고 강하게 예. 비난하는 궁금하네요. 거죠. 다음 재판 몇 시에 하는지 알아봐서 오후면 저도 한번 가봐야 네,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달 22, 그러니까 이번 달, 예, 10월? 다음 달 아, 22일. 다음 달. 오늘 말일이니까. 예, 22일인데. 예. 근데 문제는 검찰이 예. 증인을 한 130명 정도 신청할 것 같거든요. 130명이요. 130명을 신청을 하면 예. 재판이 1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검찰 생각은 이거겠죠. 연말에 법관 인사 있잖아요. 예. 바뀌면 허경무만 피하면 돼. 더 그것도- 보수적인 예. 우리에게 유호적인 판사가 오면 분위기는 바뀔 거야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참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들 네. 저렇게 한들 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잖아요. 김만배가 뉴스타파에 뭐 그러니까요. 영향을 미쳐서 JTBC에 영향을 미쳤어. 그러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고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이 저한테 무슨 뭐 검찰 수사 기록이나 정황 녹취록을 줬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 집에 압수수색하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허재한 리포액트한테 기자한테 줬다고 돼 있어요. 예. 허재한의 압수영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실체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대선 당시 2022년 2월 18일에 처음 정영학 녹취록 보도를 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유동규, 뭐 정영학, 김만배 셋이서 얘기한 건데 이 1시간짜리 녹취록에 대장동 사건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장동 그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네. 저는 그래서 그게 핵심 녹취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JTBC에서 공개를 했어요. 네.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과 반대예요. 진실은 뭐냐면 그걸 보도하니까 민주당 측에서
녹취록을 좀 달라고. 자기들 대응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녹음 파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 그 수사 도중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예. 법정에서 공개하겠지만 예. 녹취록을 달라 그러고 대장동 그 대출 브로커 조우영 예. 녹취록을 주면 인터뷰에 응하겠다. 정영학 녹취록은 그만큼 그때 중요했던 거예요. 예. 네. 아유 오늘 봉지욱 기자님 모시고 좀 더 길게 했어야 네. 됐는데 시간이 뒷 타임에 아, 강특보님 이미 와 계셔가지고 저희가 더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봉지욱 기자님 고정해야 되겠다. 조만간 또 저희가 예, 보도를 계속 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예, 자주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사실 여기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컨트롤 타워 고발 사주 민원 청부 민원 컨트롤 타워는 누구라고 의심 가는 사람 있어요? 네. 대통령실에 있죠. 대통령실에 네, 지금 네,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분이.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 저희 예, 예. 알라딘 알라딘 북펀딩이 10월 북펀딩. 3일까지 아직 남아 있는데 아, 개인적으로는 사전 판매 한 5천 건 되면 아니 인쇄소 사장님이 네. 이 정부가 네. 인쇄 관련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어. 전엔 정부 홍보 책자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 예, 안 찍어요?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도처가 네,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또 살리기 위해서라도 알라딘 북펀딩에 네. 꼭 참여해 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알라딘 북펀딩. 예, 책 압수수색. 이름은 압수수색. 예, 네. 지금 알라딘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책 이름은 압수수색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